공금 횡령에 미성년자 성매매까지 손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처벌이 약하다. 같이 근무를 했었던 친구들이 많이 있고 내부 시스템이 그만큼 작동을 안 했다는 거고 그러네요. 상하에서 통제가 안 됐다는 거고 공무원들의 사이가 또 저하되고 또 공무원들이 일하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떨어질까 봐 민생 빠진 추경 충북 도의회. 그러면 도의원들 직무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직무범죄랑 이거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돈가지 시켜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이 필요하신 게 무엇인지 시급성 문제를 따지는 거지. 민생이 우선 아니냐. 민생을 책임지는 것은 사고를 통해서 선순환 쪽으로 바뀌어야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재미있고 가장 속 시원한 명품 시사 토크를 지향하는 리얼토크 한판입니다. 네, 충북 공직자의 기강 회의가 도를 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뭐 술 먹고 운전하는 건 일도 아니고요. 공금을 훔쳐서 가상화폐를 사는 뭐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참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민생이 담겨 있어야 할 충청북도의 추경 안에 민생이 빠져 있다는 지적도 있어서 오늘 이 부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용현 변호사, 박정희 전 청주시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본격 토크 출발합니다. 공금 횡령에 미성년자 성매매까지 충북 공직자 왜 이러나? 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지금 공금 횡령이라는 말도 했고 미성년자 이게 참 입에 담기 어려운 건데요. 이거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정말 공무원들이 한 짓일까 이런 생각까지 정말 했는데 잠깐 단어를 좀 몇 가지 꺼내 보면요. 이제 일도 아니죠. 음주운전. 그렇죠. 그다음에 남의 거뭐 훔치는 걸 뭐라 그러죠? 절도, 공금 횡령, 뭐 폭력도 있고요. 아니, 금품수수 향응. 금품수수 향 이게 정말 아니 어떤 일들이 그동안 벌어진 겁니까, 변호사님? 최근에 공무원 범죄, 우리 충북 지역의 공무원 범죄가 하도 많아서 지자체별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도 많아서 지자체별로 정리를 해야 돼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가장 충격적이죠. 최근에 6급 공무원이 6년간 5억 원 가량을 공금을 횡령을 했는데 그것도 뭐 시장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공문서 위조하고 통장 개설해가지고 5억 원 가량을 횡령해서 구속이 됐었죠. 또 다른 6급 공무원은 충남 민간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서 뇌물 수수했다 이런 혐의를 좀 받고 있고 또 다른 6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은 음주운전 수시로 있는 거잖아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그다음에 충주시의 6급 공무원은 부천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이런 지금 혐의를 받고 있고요. 정말. 제천시는 7급 공무원이 1년간 관광지 입장료 8천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해서 입건이 되었죠. 이야, 다양하다. 다양해. 이렇게 이제 일반직 공무원의 특정직 공무원들도 경찰 같은 경우는 청주시 모 지구대 경찰관이 신고받은 현장에서 시민이 떨어뜨리는 금팔찌를 절도했다. 이런 혐의로 입건이 됐고 아니 거기 가서 그걸 왜 절도 옥천의 모 교사는 중학생을 야산으로 끌고 가서 협박했다 이런 혐의로 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환장하네. 이게 지면상에 공직자 무슨 범죄 백화점 이런 말이 이게 너무 창피한 일 아닙니까 정말? 사실은 저희가 일벌백계를 해야죠. 사실은 공직이라는 자리는 우리가 말하는 공복이라는 말을 쓰듯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될 분들이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사실은 지금 가장 큰 범죄 혐의라고 할 수 있는 음주운전, 성매매, 금품, 향응수수 같은 3대 범죄 같은 경우는 지금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이런 일 없게끔 처벌이 좀 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사실은 많이 우리 시민들에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사이가 또 저하되고 또 공무원들이 일하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떨어질까 봐 더 큰 걱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일 먼저 소개를 해주셨던 그 사례, 5억 원 가까이 횡령했던 그 사례는 아마도 저희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던 그 사례 같던데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끝부분에 말씀하셨던 사례 경찰이 뭐 금팔찌인지 금목걸이를 주워갔다 저는 그게 조금 잘 와닿지 않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뭐 범죄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시민이 이제 흘린 거를
핸드폰을 이렇게 쓱 집어갔죠. 그 나중에 CCTV를 돌려보니까 발각이 된 거고. 아이고야. 그 상황을 정리하고 뭔가 좀 해결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보고 바닥만 쳐다보고 가셨구만요. 바닥만. 사실 망신이죠, 망신. 그렇죠. 사실은 정말 이 세상에. 공직자가 특히 경찰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했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청주 시내에서 3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었고 예. 또 그런 발각된 일이 있는데, 사실은 요즘에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정말 뭐 강도보다 더 심한 처벌을 할 정도로 요즘에는 음주 2번만 걸려도 바로 구속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청주지법에서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게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뭐가 있는지 저도 상당히 걱정스럽고, 사실은 이런 중범죄라고 느끼고 있는데도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를 정말 잘 분석해서 이런 일이 없게끔 어떤 제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분들, 공무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절대로 안 해서는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인들보다는 윤리의식, 도덕감이 좀 더 높아야 된다는 게 국민들의 바람이고요. 네,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뭐 미성년자 성매매요? 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게 정말 우리 충북 공직자 사회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도 방송에서 굉장히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했고 변호사님에게 대안도 여쭤봤고 재탕 산탕 되면 안 되니까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부탁도 드려봤지만은 여전히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이런 일들이 대체 왜 일어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공무원을 똑바로 뽑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면 너무 살살 처벌을 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이른바 얘기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까? 도대체 왜 그럴까요? 공무원이 범죄자 유형이 있어가지고 미리 뭐 똑바로 뽑을 수는 없고, 시민사회단체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적하기를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처벌이 약하다. 처벌이 약해서 이런 유사범죄가 계속 빈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 조사 결과로 봐도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에 비위로 처벌받은 지방직 공무원이 675명이 됐거든요. 우리 충북도에. 이 중 중징계를 받은 사람, 중징계라는 건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인데 이게 39명에 불과하거든요. 나머지는 거의 경직인게, 견책 처분을 받고 끝났는데 이렇게 너무 경미하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거니까 하니까 계속 범죄나 비위 사실이 적발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죠. 600건도 넘는 그런 사례 중에 중징계는 30여 명 정도, 500건 정도 되는 500건 정도 되는 거에 굉장히 약하네요. 그렇죠.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두고요, 일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니 그 풀에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뭐 자기 식구들끼리 처벌하고 뭐 벌 주고 하니까 그런 거지, 끌어안으니까 뭐 제 식구 감싸기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또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 산불 이번에도 경남 지역, 경북 지역, 특히 울산 지역들이 산불이 크게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봄철 되면 정말 발화될 수 있는 그런 발화물질 갖고 가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마라 하는데도, 담뱃불 갖고 가지 마라 하는데도 이렇게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사실은 산불 피해에도 경징계를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산불이 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말씀한 지적은 사실은 그 공무원들을 처벌하는 그런 기준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저희도 의회에 있을 때 저희가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좀 선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 그때 이범석 시장이 아마 부시장인데 대행을 할 때 했을 거예요. 시장 대행하실 때. 그때 처음으로 그 당시 감사관에 좀 우리 청시관에는 감사관에 근무했던 분을 좀 모셔서 감사관을 좀 한 2년 동안 시행해 본 적이 있었고, 또 우리 2020년도도 한 번 있었는데, 사실 2010년도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되는데도 사실 이 두 차례 외에는 사실은 기존에 청주시를 예를 들었을 때는 기존의 공무원 중 5급 사무관 중에서 감사관을 지금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이 근무를 했었던 친구들이 많이 있고 같이 그 사람들의 상황상을 알다 보니까 사실은 정적인 부분들이 포함이 안 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가벼운 처벌을 좀 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형사처벌하거나 징계를 할 때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응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런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응보라는 목적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일반 예방이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다른 범죄자들, 예비 범죄자들을 막을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응분과 일반 예방 목적을 달성하려면 공무원 범죄 같은 경우는
이상적으로 본다면 공무원 신분이라는 이유 때문에 더 가중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다른 공직자에 대해서 범죄 행위로 비위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경직이라는. 그렇죠. 저도 뭐 검사나 변호사를 하면서 보면서 그런 주장을 많이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공무원은 형사 절차에서는 그러죠. 형사 절차 처분뿐만 아니라 이 사람 또 징계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에서 좀 선처해 주세요. 또 징계 절차는 또 거꾸로 말을 해요. 이 사람 징계 받을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 받아서 대망신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라도 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해서 그렇게 강경하게 처벌 못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일반 예방 효과, 공직사회의 신뢰나 다른 공무원에 대한 엄벌에 그 각인시키는 거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해지지 않나. 한 번 걸리면 파면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 나눠보고 싶어요. 예. 우리가 이제 공무원 범죄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뇌물이나 공금횡령처럼 직무범죄가 있고 예. 음주운전이나 폭행 뭐 이런 것처럼 비직무 개인범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네요. 모든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네. 그런데 이제 비직무 개인범죄 같은 경우는 이것을 단속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공무원의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막 쥐어짤 수도 없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또 공직사회에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아요. 아하. 공직사회 자체의 시스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예. 비직무 개인 범죄에 대해서 무조건 다 쥐어짤 수는 없고 다만 문제되는 거는 더 심각한 문제되는 건 전 직무범죄 같아요. 아하. 뇌물이나 뭐 향용수수, 뭐 공금횡령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사실은 과거보다 지금 통제 시스템이 감시 시스템이 엄청나게 발전돼 있잖아요. 컴퓨터나 그렇죠. 이런 게 도입이 돼서 네. 여러 사람이 감시할 수 있는데 이것이 상하나 동료 관계에서 제대로 크로스 체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요번에 특히 5억 원가량 횡령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거의 6년간인가 그렇게 횡령을 해왔잖아요. 맞아요. 시간도 굉장히 그런데도 길었어요. 적발을 못했다는 거는 내부 시스템이 그만큼 작동을 안 했다는 거고 그러네요. 상하에서 통제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중대시민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도 예. 구체적 그 사건에 대해서 과실이 없어도 평소에 얼마나 관리를 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단체장을 처벌하잖아요. 예. 이번에 그 5억 원가량 횡령한 공무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을 안 했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상하 공무원한테 동료 옆에 있는 공무원한테도 응분의 책임을 묻는 거 그렇게 돼야지만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직무범죄, 최소한 직무범죄만큼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스템이 제대로 잘 작동할 수 있게끔 뭔가 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을 지워야 책임도 지워지고. 뭐 그런 부분에서 저도 뭐 동의는 하는 부분이 있지만 예.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으니까 한 명의 도둑을 10명이 못 지킨다는 말이 있듯이 사실은 작정하고 하면 사실 이런 것들이 발각하고 그런 걸로 들춰내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알다시피 그 부패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법률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가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또 특히 아까 말씀드린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같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사실은 부패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실행하고 있어도 이 공무원 범죄가 줄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공무원 자체분들의 하여튼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부서장들의 교육에 표현해서 사실 지금 부서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보통 사무관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무관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할 일이 관리자 역할이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부서장이 그 부서원들과 늘 이런 업무에 대한 서로에 대한 그 논의를 통해서 사실은 또 우리가 또 우리 공무원으로서의 가져야 할 자질이라든가 인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제도도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교육, 그럼요.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대책들 그런 말씀 여담입니다만은 시계를 20년 전으로 조금 돌려서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나 해보려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시간을 빌어서 계속 공무원들 뭐 비위, 일탈, 뭐 기강회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 그럼요. 20여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도 그때는 그래도 조금 지금보다 젊어서 빨빨거리고 엄청 취재 현장 돌아다녔거든요. 그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구제역 막 터졌을 때 혹시 기억하세요? 네. 그때 왜 어느 지역 도로든 가면 전부 소독약으로 세차했잖아요. 전부. 근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 공무원들이 동원돼 가지고 현장에 많이들 계셨어요. 근데 구제역에 대한 인식이 좀 적었었을 때 우리 아들 거기 동원돼서 간다고 어머니들이 막 울고불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 공무 집행을 잘했고 지금까지도 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요. 고생 엄청 하시죠. 경북 산불 얘기하셨지만 산불 현장, 여름에 수해남 수해 현장
겨울에 폭설 진작 엄청들 고생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이 몇 분들 때문에 그분들 다 욕먹는 거 아닙니까? 난 또 뭐 시골에 가셨다길래 또 10,000원짜리 이렇게 줬다길래 제가 30년 전에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은 네. 트럭 기사들은 항상 5,000원, 1,000원짜리 갖고 다녔잖아요. 사실상 면허증 밑에 오늘 10,000원짜리 시청자 하나. 여러분들께 조금 위안을 드린다고 그러면 예. 공무원 범죄 자체는 줄은 거예요. 아하. 옛날이 더 많았죠. 옛날에 아. 권위주의 시대는 얼마나 많았어요. 예. 교통경찰관 맨날 좀 삥 뜯고 그랬잖아요. 이게 가만히 보면은 고속도로 순찰 과거 때 하면은 집 한 대 산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공무원 내부적으로 그냥 처리했잖아요. 공무원이 뇌물을 받거나 해도 예, 대충 예, 변상 예. 공무 횡령해도 변상시키고 직위 해제해서 자진 사퇴해서 물러나거나 또는 또 공무원 신분을 감췄잖아요. 경찰 조사 맞아요, 과정에서 맞아요. 그게 제대로 적발이 안 됐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 보는 눈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내부 저기들 통보도 해주잖아요. 공무원이 범죄 저지르면 당연히 통보가 되기 때문에 네. 옛날보다 범죄는 적다. 아하. 적발이 많이 될 뿐이다. 이렇게 좀 시청자 여러분들 위안이 되시려나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 잘 못할 것 같으면 지금 하고 싶은 분들 엄청 많거든요. 양보하세요. 자, 그런가 하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이 들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민생이 빠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의회 얘기입니다. 두 번째 주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생 빠진 추경, 충북도의회 왜 이러나? 입니다. 우리가 추경안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추경이라는 것이 본 예산을 세워서 일단은 예산을 만들어 놓고 본 예산 때 미리 만들지 못했던 부족한 부분들, 맞습니다. 의회 설득하지 못했던 부분들 좀 더 보완하고 설명해서 그렇죠. 추가적으로 이제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이런 일들. 당연히 이 추경에는 민생을 살리자는 부분들의 취지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아, 당연하죠. 예. 그런데 이번에 추경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도의회에서 추경 얘기 도에서 막 하니까 뭐 한쪽에는 가위 들고 한쪽에는 칼 들고 해가지고 내가 그냥 송곳 이번에 검증할 거야 딱 잘라버릴 거야 막 그러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다 넘어가고 더 심각한 얘기는 모자르면 더 얘기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2차 추경도 얘기했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자, 지난 3월 19일 날이요. 충청도가 이제 제출한 추경 예산안 3,598억 중에서 예. 추경 경정 예산안 중에서 심사를 했는데요. 7개 사업 27억 750만 원만 삭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체 예산의 0.75%만 삭감을 했는데요. 아하. 사실 이것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시비 군비가 합쳐서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전체적 금액에서 몇 프로가 깎였다 이건 중요하지 않지만 사실 논란이 됐던 부분들 있잖아요. 특히 저번에 저희도 우리 리얼토크 간판에서도 다뤘던 파크 골프장 도립 파크 골프장 건설 사업이라든가 또 특히 그 파크 사업하고 바퍼 사업 그다음에 청풍교 보수 교량 사업, 보강 사업, 뭐 이런 예산들이 원래 당초에는 우리 도의원분들께서 다 이거 깎아야 된다라고 지적도 했고 그런 말씀들이 많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 다 예산이 살려줬고 특히 뭐 상임위에서 원래 삭감된 예산이 또 예결위에서 또 부활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또 아까 우리가 말씀했던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우리 언론 관계자께서 많이 지적해주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상해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에서 전문 의원들이 막 검토하고 고민해가지고 이거 필요 없어. 네, 딱 잘라버렸는데 그 다음에 예결위에서 필요해요. 그거 다시 올리세요 해가지고 무슨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시민단체나 언론 같은 데서 많이 지적했던 거 지금 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 가지가 주로 문제되는 거잖아요. 도립 파크 골프장하고 일하는 바퍼, 제천 청풍교 보수공사. 그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점에서 지적을 그동안 받아왔잖아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도지사 김영환 지사 일방적으로 추진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시급성이 없는 사업들이 아니냐. 그다음에 선심성, 향후 지방선거 대비한 선심성 공약 아니냐, 뭐 안전 문제, 뭐 특정 업체 유착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됐기 때문에 도의에서도 사실 그런 눈치가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철저히 심사해서 깎겠다. 그랬죠. 엄청나게 깎을 처럼 했더니 한 푼도 안 깎고 거의 다 통과시켰죠. 송곳 검증하겠다고 막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었는데. 진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꼴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은 뭐 침 뱉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왜냐면 지난번에 제가 도립 파크 골프장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듯이 사실은 그걸 환영하시는 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다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파크 골프 인구가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이번에 그런 예산이 확보된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제도적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보면 사실 지방의원들의 공천제의 문제가 이거 똑같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단체장과
지역 그 의원이 같은 당 소속이 있다 보면 또 내년 선거를 준비하려면 또 같은 마음으로 아이고 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선거시구만요. 아 그럼요. 선거야. 왜 이게 사실은 요번에도 요번에 우리 김영환 시사님이 우리 프로를 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일방적 소통을 하시는 분함에 좀 더 사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렵게 간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요번에도 예결위 방문하셔서 정말 도와달라는 말을 그래서 꽉 찍어준 거예요. 아 그럼요. 이게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도의원들이요. 도의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집행부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그렇죠. 있는 거지. 뭐 다음 선거에 뽑아달라고 뭐 인사하고 그러면 도의원들 직무 유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제가 이전 주제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얘기했잖아요. 했죠. 그 공적 권한이나 자산을 개인적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쓸 때 그게 직무 범죄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범죄. 도지사나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예산을 막 집행을 해요. 그럼 당연히 그것도 개인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거고 도의원 같은 경우는 의무가 뭐예요? 지방 정부를 견제하라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견제하지 않고 같은 당 소속이라는 연 때문에 그 연 때문에 그냥 통과시켜 준다? 그러면 그것도 개인적인 목적이잖아요. 개인적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시장이나 도지사가 마찬가지고 또 우리 의원들도 다 자기가 그 선거를 출마할 때는 공약을 제시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특히 집행권자인 도지사나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필요하신 게 무엇인지 도민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늘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고민들을 반영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약간의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사실은 시급하게 진행하는 게 또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 자당에 있는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통해서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다면 그게 어떻게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게 아니고 아니 뭐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결위가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빵빵 찍어주진 않고 폐기된 걸 되살려주고 더 해줄 테니까 갖고 오라고 했을 뿐이지. 그거는 언론사 보도가 그렇게 많이 난 것 뿐이죠. 보도가 이렇게 그 심각한 거를 한두 개를 지적한 것 뿐이지 사실은 그 예산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좀 걱정되는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제안도 해주셨고 좀 도의원분들이 하나하나 지금 그래서 좀 김영환 지사도 그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좀 세워주시면 정말 허튼 돈 쓰지 않게 열심히 쓰겠다라는 말씀했듯이 뭐냐면 사실은 저는 우리 충북의 여러 현실을 보면은 사실은 이런 뭐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에 대한 확충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곧 저는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시민들, 도민들이 건강하시고 즐거워야지 우리 충북이 행복한 지역이 되는 것처럼 사실 이런 부분의 확대는 저는 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우리도 아까 박 전 의원도 말씀하셨잖아요. 국힘 소속 도의원들조차도 몇몇 사업은 문제가 있다. 이건 그랬죠. 면밀 심사해야 된다. 그렇게 떠들던 분들이 왜 단 한마디 얘기를 안 하죠, 지금 이거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죠.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도민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런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차지하고라도 이거는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셨겠죠. 본인의 반성이시라는 거고. 그러나 이제 일부 시각에서는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김영환 지사께서 하시고자 하는 역점 사업 중에 상당 부분이 문화 뭐 이런 거하고 좀 관련이 있고 거기에다가 약간 그 보수층들이 좋아할 만한 뭐 그런 쪽의 사업도 있는 것으로 오해도 받고 있고 그리고 하필이면 퍼주기식도 있는 거고. 네, 퍼주기식도 있고 하필이면 또 노인 인구들 좋아하는 쪽이고 그렇죠. 공교롭게 내년에 또 선거고 뭐 이제 이런 쪽으로 자꾸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지적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드러낼 수 없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그만큼 저희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 그런 그 스포츠라든가 문화시설의 인프라가 많이 부족했다고 오히려 판단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의 열악성이 많이 보이고요. 특히 이번에도 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청주에 프로야구를 할 수 있는 구장이 없는 이런 시설, 프로축구도 지금 제대로 그 정규 시설이 안 나와서 지금 현재까지도 좀 우리 충북 청주 FC가 지금 아직 홈 경기를 못 하고 있을 정도의 좀 열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시도지사나 마찬가지고 빠른 이런 개선이 필요하다. 정말 요즘에 프로야구가 대세고 프로축구가 대세 아닙니까? 많은 관중이 모여서 즐기고 또 가족 단위로 또 여러 가지 또 그 즐기는 여러 문화들이 우리 청주 시민들이 못 누리고 있고 우리 충북 도민들이 못 누리고 있다는 것을 좀 반성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런 걸 전체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반대쪽에서도 시급성 문제를 따지는 거지. 민생이 우선 아니냐. 지금 민생이 너무
너무 어려우니까는 그 얘기거든요. 이쪽에 쓰지 말고 이쪽에 좀 쓰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자. 뭐 이런 식의 얘기지. 그런 부분에서 뭐 청주에 야구장 뭐 시설 보강 안 해도 된다. 그다음에 파크 골프장 안 해야 된다. 뭐 적극적으로 이런 건 아니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냐. 효과성이 어느 게 더 있느냐에 대한 논쟁일 뿐이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민생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그동안에 진보정당에서만 추가하던 민생을 하면 뭐 지원금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민생을 챙긴다고 답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민생을 책임지는 것은 사업을 통해서 거기서 또 부가적인 사업들에 대한 이득이 나오고 그분들이 또 그런 벌어진 그 이익에 대해서 또 사회 환원하는 그런 선순환 쪽으로 바뀌어야지 뭐 지원식으로 가갖고는 민생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뭐 제가 이제 민생 얘기도 했고 추경안에 민생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 도의회 관계자가 하신 말씀을 지면에 나온 얘기들을 보니까 예산 조기 집행으로 지역의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렵지 뭐 이런 결정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그렇죠. 이게 마중물이라는 의미잖아요. 예, 뭐 예산 조기 집행을 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살리는다. 이거는 뭐 마중물이 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뭐 본인들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게 가만히 보면은 민생 문제가 아니라 토목이나 건설 쪽에 투자하거나 유관단체 때 집중 지원하는 이런 식의 결론이 난 거잖아요. 거의 예산 요구는 보면은. 그런 데서는 그게 좀 말이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 그렇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해당 공무원들, 그리고 지금 충청북도 의회의 해당 도의원님들도 다 뭔가 잘 하시겠노라 하면서 일을 열심히 했겠지만은 오해가 만들어지는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자리에서 왜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다시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또 들어보고. 오늘 참 이래저래 여러 차례 저희가 반복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좀 씁쓸한 얘기기는 합니다. 끝내기 한 판으로 정리해보죠. 변호사님. 뇌리에 박히는 처벌이란 말을 준비했는데요. 마키아벨리가 선출직이건 임명직이건 공무원은 자신의 공직자나 공무원들 이런 선출직자들은 자신의 신분에 맞는 행위를 해야 되고 공적 자산이나 공적 권한을 개인적 목적으로 쓰면 그걸 부패라고 그랬고 그게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부패라는 공직자들 선출직이건 임명직이건 공무원들의 그 비위나 범죄를 막으려면 진짜 모든 사람의 뇌리에 박힐 만큼 엄정하게 처벌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개인 그 당사자한테도 그렇지만 일반 다른 공무원한테 그리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거나 하면은 뇌리에 박힐 정도로 처벌이 엄격하게 했다. 이렇게 기억되도록 하라는 거거든요. 마키아벨리 말처럼 뭐 뇌리에 박힐 만큼 엄정하게 처벌을 하고 향후의 선거에서도 잘못한 게 있으면 엄격하게 엄중하게 판단을 내려주는 거 시민들이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요. 멋있습니다. 50년을 조금 넘게 지내오면서 가장 무서운 처벌명을 오늘 들은 것 같아요. 뇌리에 박히는 처벌. 야, 이런 처벌 받으면 다시는 재탕 삼탕 못 하겠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박 의원님 끝내기 한 판. 저는 항상 공직자의 도리라고 하면 그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를 참 많이 저희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방 관리들이 잘못된 사안들을 좀 빗대어서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법을 안내하는 설명서인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공직자분들이 한 번쯤은 좀 읽어보면서 내가 공직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공직자에 갖춰야 할 최고의 삶은 청렴이라는 것들을 좀 잘 기억하시고, 사실은 말 그대로 공직자는 우리 시민들과 도민과 국민들의 신복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살기를 기대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개인 채널로 또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공직자분들은 정말 피땀 흘려서 대민 봉사 엄청나게 열심히들 하시거든요. 그렇지 못한 일부 분들 계시고,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견제하고 감시도 좀 하고, 정말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청렴한 그 정신, 초반에 그 마음 잊지 않고 계속 잘 좀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더 재미있고 더 속 시원한 리얼토크 한 판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 함께 다음 시간에도 리얼토크 한 판!